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옛날 말이 됐죠. 여자들이 봄을 타고 남자들은 가을의 계절, 가을을 탄다.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경계 같은 게 다 무너져 버렸죠. 네. 따지고 보면 뭐 성별을 나누고 또 나이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가르는 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앞에 그냥 좀 떨리는 마음도 느끼고 이런 게 다 인간의 본연의 마음일 텐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바로 기혼 남녀의 사랑 혹은 가정사 이면에 설명하기 힘든 어떤 사연 이런 것들을 담은 희곡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작품 만나보도록 하시고요. 먼저 이번 주 권장할 만한 신간서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산과 강, 오지를 돌아다니며 얻은 풍경들과 가슴 뭉클한 시를 느껴보세요. 여행 산문집 시가 있는 풍경이 가교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어제와 오늘의 삶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가의 관심과 애정이 가득한데요. 전원 시인 이기화 씨가 직접 사진도 찍고 글도 썼습니다. 시저를 배신한 폼페이우스, 루비콘 강을 건너 반역자가 된 시저. 로마 역사상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시저가 직접 쓴 로마 내전의 생생한 기록. 시저의 내전기가 싸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무사로서뿐 아니라 당대 최고의 문사로서 뛰어난 문장력을 갖췄던 시저가 긴박한 내전의 상황에서 직접 기록해 2000년 전에 출간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판한 것입니다. 서유럽과 중국의 눈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살펴본 비단길의 역사.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가 창작과 비평에서 나왔습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바라본 비단길뿐 아니라 신라시대의 고승 해초와 고선지 장군, 해상제국의 제왕 장보고까지 함께 다루면서 비단길을 통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외부 세계와 교류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정은주, 박미란, 백금희 씨가 3년에 걸쳐 여러 차례 다듬어 펴냈습니다. 네, 신간 소개받으셨고요. 오늘 라디오 독서실 함께할 작품은 최명숙의 희곡 표현의 자유입니다. 작품 제목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작가는 이력이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1969년 서울생으로 연세대 음대 기악과를 졸업했습니다. 작가신데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또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 연극학 석사를 취득하고요. 200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 두 아이가 당선됐습니다. 발표작으로 뮤지컬 소나기, 연극 표현의 자유 등등을 공연했고요. 각색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여인들, 현재 이 작품은 대학로에서 공연 중입니다. 그 외에도 연극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출연작으로 날 보러 와요, 택시 드리버 등의 유명한 작품들에 출연을 했습니다. 현재도 올 11월에 공연될 예정인 굿킬이라는 작품 연습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작가 최명숙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글을 쓰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희곡을 택하셨는데요. 어떤 희곡 작가나 다 동일한 질문 받으면 답변할 방향이 다르겠지만 이 최명숙 씨 얘기는 좀 듣고 싶어요. 희곡 글쓰기는 어떤 겁니까? 스스로에게 어떻습니까? 일단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시나리오 같은 것도 제가 습작으로 좀 써보곤 하는데 희곡은 그런 특별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힘든 반면에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하나의 문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만 희곡 작품, 그러니까 완성도 있는 희곡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어렵고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할 작품 제목이 표현의 자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게 작품을 쓰게 되셨습니까? 그냥 글쎄요. 그 제목이 굉장히 딱딱하고 혹은 구호적이고 선동적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작품을 쓰면서 그 제목이 떠올랐고
그걸 이제 무대화할 때 그 76단의 기국 선생님이 연출 맡아주셨는데, 저희가 무대화하면서 제목을 바꾸자는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좀 더 부드럽고 혹은 은유적인 제목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요즘은 하도 그런 제목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가보자. 네. 예,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목으로 가보자고 하셔서 그대로 쓰게 되었어요. 네. 작품 내용에 이제 곧 이어서 드라마를 접하면 알겠지만 그래도 대강 어떤 얘기인가 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날 우리 사회나 어떤 개인의 삶에서 모든 것이 너무나 열려지고 또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정말 말 못할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이면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드러내 보이기 어려운 것들. 예. 네. 그 비밀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 추구하고 있는 긍정적인 가치들이요. 그러니까 편리함이라든가 효율성 혹은 질서나 안전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가치들에 숨어 있는 그 이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 방해 요소인 혼란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어두움, 불길함 이런 것들을 저희도 모르게 억압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표현할 자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희 계속 반복해서 은폐시키고 있는 삶의 어두움을 표현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륜이나 간통을 제가 소재로 삼은 것은 그게 가장 저희가 사실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꺼려하고 뭐 말하기도 거북하고 좀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장 옹호하면 그런 내용을 옹호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연히 받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면 아주 구세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또 비난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너무나 미묘하죠. 예. 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 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최명숙의 희곡 표현의 자유. 네, 한번 작품으로 만나보시죠. 무대는 어느 조용한 카페이다. 창을 통해 늦은 여름의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다. 한 젊은 여인이 앉아있다. 변호사 오수진이다. 잠시 후 다른 여인이 들어와 두리번거리더니 오수진에게 다가온다. 저 강인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오수진입니다. 앉으시죠. 이성민 씨 부인 되는 사람이에요. 네.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편하게 얘기나 좀 하죠. 전 무조건 머리카락이나 쥐어뜯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고소장 하나 날라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을 수는 없고요. 다행이네요. 저 뭘로 드릴까요? 전 아이스티 마실게요. 전 버번콕 주세요. 좀 약하게. 네, 알겠습니다. 강인정 씨 남편이 고소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랬군요. 강인정 씨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나요? 그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렇군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정황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혹시 강인정 씨와 남편 사이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제 생각엔 별로... 좋아요. 뭐 그런 문제를 따진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하루빨리 무죄를 인정받는 거죠. 간통이 뭐야, 간통이. 지저분하게. 수줍게 앉아있는 강인정이라는 여인.
그 여인의 남편이 오수진의 남편과 그녀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였다. 하지만 오수진의 경우에는 자신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당했음에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자신만만한 눈치였다. 무엇보다도 전 남편을 믿어요. 믿는다는 건 중요한 거죠. 그게 깨지면 모든 게 깨져요. 변호사님이시군요. 몰랐어요. 오수진이 건넨 명함을 보던 강인정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상민 씨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시더니 그럼 저희 사건을 맡아주실 건가요? 아니요. 준비는 내가 다 하겠지만 형식상 변호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를 세울 거예요. 내 남편이 고소를 당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 아내가 손 놓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변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의뢰인을 믿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제 남편의 결백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저니까 제가 해결해야죠. 혹시 거북하진 않겠죠? 아니요. 잘 됐네요. 좋아요. 제가 제 남편을 위해 변호하는 건 곧 강인정 씨를 위해 변호하는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오수진의 차에 함께 올랐다. 강인정의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다. 바쁘다며 일어서긴 했지만 사실 오수진 입장에선 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제 남편과 같은 건물 화실을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자판기 앞이나 화장실 그런 데서 마주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정말 전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고요. 이상민 씨는 1층 현관 앞에 나와 담배를 피웠어요. 제가 이상민 씨를 내려다본 거죠. 그것뿐이에요. 한 번쯤 제 남편이 강인정 씨를 올려다본 적은 없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인정 씨가 옥상에서 자주 내려다본 거 외에는 두 사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죠? 참, 딱 한 번 일이 있었어요. 뭐죠? 제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어요. 옥상에서. 그런 걸 얘기해야죠. 그래서요. 그때 처음으로 인사다운 인사를 했어요. 전 5층 화실에 다닌다고 소개했고 이상민 씨는 2층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하신다고. 뭐 하시는 분인지도 그때 처음 알았죠. 그리고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점퍼를 빨아주려고 집에 가지고 왔고요. 그 얘기 고소장에서 봤어요. 그게 맨 처음 의심을 사게 된 동기더군요. 남편이 누구 오시냐고 묻길래 그렇게 된 사정을 얘기했죠. 그렇군요. 그 뒤로 강인정 씨 남편이 말하자면 일종의 감시를 했겠네요. 그렇죠? 네, 그땐 몰랐지만. 저쪽 주장으로는 강인정 씨와 제 남편이 여러 번 만났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허접한 억측인 거죠? 그렇죠. 이상민 씨와 성관계 한 적 없죠? 그럼요. 그런 일 없었어요. 결단코. 됐어요. 정말로 남편을 믿으시나요? 변호사님이 전적으로 믿어주시니 저로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좀 신기해서요. 처음 고소장 받고도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왜 해요? 내가 내 남편을 잘 아는데. 그렇군요. 하지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동물 생각보다 잘 안 변해요. 두 사람은 어떠한 관계도 아니며 아무 일도 없었다.
강인정이 일하는 화실. 강인정과 화실을 함께 쓰고 있는 후배 서리가 이재를 앞에 놓고 앉아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며 입술을 그리고 있다. 잠시 후 인정이 들어온다. 언니 일찍 나오셨네요? 와 있었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근데 언니 요즘 되게 일찍 나온다. 좀 열심히 해보려고. 혹시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렇게 보여? 난 그렇거든요. 고민이나 걱정 있으면 부쩍 그림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언니, 고민 있으면 말해요. 고민은 나누는 게 좋은 거래요. 서리가 녹차 2잔을 가지고 와서 한 잔을 인정에게 건넸다. 자, 여기. 고마워. 언니 그림 아직도 그대로네?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겠어. 왜요? 저번에 채색한 거 아주 좋던데. 그래? 난 좀 아닌 것 같다. 이상하게 색만 칠하면 망가져. 그나저나 그림 속의 이 남자 도대체 누구예요? 누굴 그렸길래 언니가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야. 왜 그러실까? 구도를 보아하니 서방님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정말? 나 그림 그리다 쉴 때면 항상 옥상에 올라가서 커피 마시잖아. 그렇죠. 근데 꼭 그 시간에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 1층 현관 앞에서. 언니가 맨날 옥상에 가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난 항상 그 사람을 내려다봤어. 내려다보면서 이런 걸 느꼈다. 나와 저 사람과의 거리는 5층 건물의 높이가 아니다. 나와 저 사람 사이의 거리는 살아선 결코 가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다. 너무 멀다. 그게 뭐예요? 너무 까마득해서 뛰어내리지 못하겠는데 또 너무 까마득해서 뛰어내리고 싶기도 해. 언니 서방님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요즘 우울한 거야? 언니, 그깟 5층 옥상이 뭐 까마득하다고 그래. 또 아래로 내려가고 싶으면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지. 엘리베이터도 있고. 두려웠어. 그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뭔가가 날 확 끌어내릴 것만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언니, 결론은 그 남자한테 끌렸다는 말이구나? 누가 언니를 그렇게 사로잡았을까? 이 건물에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설이야, 참 웃기지? 나하고 그 사람하고 나란히 서서 얼굴도 봐가면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랬으면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 누군지 정말 말 안 해줄 거예요? 차라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 가벼운 농담이나 주고받던 사이였다면 정말 모든 게 분명했을 것 같아. 언니 정말 너무하다. 그랬다면 내가 날 자신있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고. 다 마신 종이컵이나 담배꽁초 같은 그런 사이였다고 말이야. 내 자신이 이렇게 모호해지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혼란스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언니? 나 그 사람하고 간통죄로 고소당했어.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언니 지금? 물론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나겠지만 말이야. 그 사람과 나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거든. 간통죄로 고소당했다고요? 언제요? 고소장 받은 게 언제예요? 한 3주 됐나? 언니가 그 고소당한, 그러니까 이 건물에 있는 남자하고 그게 정말이에요? 왜 그래? 뭘 그렇게 놀라? 언니. 설이야. 나 잠깐 화장실 좀. 설이는 무엇에 놀랐는지 당황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인정은 영문을 모르면서도 다시금 자신이 그리다만 그 그림에 빠져들었다. 그때 설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두 번째로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인정은 설이가 두고 나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네, 죄송하지만 박설이 씨 잠시... 순간 설이의 휴대폰에 새겨진 발신자명을 보고 인정은 그만 숨이 턱 막혔다. 그 이름은 이상민이었다. 이상민 씨? 같은 곳 인정의 화실. 1시간쯤 뒤 오수진이 불쑥 찾아왔다. 수진은 인정 앞에 그 그림에 관심을 보였다. 누구예요, 이 남자? 혹시 내가 아는 남자? 맞아요. 오 변호사님도 알고 저도 아는 남자. 그이? 상민 씨? 네. 이상민 씨를 모델로 그렸어요. 그렇구나. 내 남편이라고 하고 보니 또 어쩜 저렇게 생소할까? 그런데 그이가 강인정 씨 모델도 해줬나?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제가 항상 옥상에서 커피 마신다고 했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이상민 씨는 항상 1층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요. 아하, 그럴 때 내려다본 모습이다. 뭘 그리고 싶었는데요? 제목 같은 거 있어요? 얘기해줘요. 그림을 그려놓고 또 그걸 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라면 전 그림 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이네. 와, 그러고 보니 그림이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다 그려버리면 되잖아. 예를 들면 그림으로 불륜도. 아니 뭐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이 그림 마음에 든다. 나한테 팔아요. 그때 설이가 들어섰다. 손님이 오셨네요. 인사드려. 나 이번 사건 맡아주신 변호사님이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변호사 처음 보나 봐요? 아니요. 저기 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변호사님이 애쓰시겠네요. 별 말씀을. 무죄를 무죄라고 하는 죄밖에 없어요, 전. 참. 저쪽에서 증거물을 추가했더군요. 증거물이요? 사진 2장이에요. 같이 있는 장면을 찍은 거죠. 하나는 두 사람이 화실로 들어가는 걸 외부에서 복도 창문을 통해 찍은 거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이 함께 옥상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맞은편 건물에서 찍은 거예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진이 찍혔을까요? 사진도 흐릿해요. 어쩌면 조작된 거겠죠. 그건 그렇고, 다음 주가 재판인 거 알죠? 사실은 그래서 왔어요. 혹시 여기 화실 다니는 분 중에 증인으로 서주실 분이 없을까 해서. 증인이요? 화실에서 강인정 씨와 가까이 지냈던 분이 증언을 해주면 좋겠어요. 강인정 씨와 이상민 씨의 아무것도 아닌 관계에 대해서요. 설이야, 어때? 그래요. 꽤 친한 것 같은데. 친한 거 맞죠? 네,
친해요. 그럼 좀 부탁할게요. 여기 명함이요. 내일 모레 2시까지 저희 사무실에 와주시겠어요? 질문 작성해 놓을 테니 간단하게 대답만 맞춰보자고요. 네, 그러죠. 결국 재판은 무죄로 결론이 났다. 재판이 끝나고 인정은 수진의 초대로 수진의 집으로 갔다. 남편 이상민도 함께였다. 마침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들어와요. 들어오라니까. 우리 오늘 정말 축하해야 되는 날 아니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다 승리의 날이니까. 자자, 내가 축하송을 틀어볼까? 상민 씨, 우리 집에 술이 좀 있나? 우리 한 잔 더 해야지. 술 좀 가져다 줄래? 그래. 아마 있을 거야. 강인정 씨, 정말 기쁘지 않아요? 무죄를 선고합니다. 땅, 땅, 땅. 우린 이제 무죄예요. 아니지. 우린 어제도 무죄였고, 오늘도 무죄고, 내일도 무죄일 거고, 앞으로도 무죄일 거야. 기쁘죠. 세상의 죄를 위해 아기 예수가 탄생한 밤이니까. 오 변호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는 무슨. 내가 말했죠? 난 남편 믿는다고. 내가 남편을 믿는데 왜 남들이 내 남편을 의심하냐 이거야. 안 그래요? 강인정 씨 남편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만일 내가 남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 터무니없는 오해에 휩쓸려 우리 가정이 깨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지켜온 가정인데. 안 그래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저 그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뭐라고요? 강인정 씨 웃긴다. 가르쳐주세요. 네? 어떻게 가정을 지켜오셨냐고요. 강인정 씨, 나 강인정 씨보다 아주 조금 더 산 것 같은데 충고 하나 할게요. 세상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아주 나쁜 꿈 꾸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정열의 레드 와인입니다. 자, 우리 건배해요. 흠도 없이 죄도 없이 고난받은 두 사람을 위하여. 예수가 왜 태어났는지 아세요? 연말에 직장인들 하루 놀게 해주려고 그랬겠지 뭐. 흠도 없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태어난 거래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우리도 예수랑 비슷한 일을 한 건가요? 흠도 없이 죄도 없이 고난받은 거요. 그런 셈이네. 그치, 상민 씨? 그럼 이제 우리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 잊으세요. 근데 이상민 씨는 그것들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지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상관없는 거네요. 간통이거나 간통이 아니거나. 강인정 씨,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그 말? 그만하죠. 상관없으시다면서요? 네, 상관없다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까? 강인정 씨, 재판 끝났어. 우린 무죄야. 우리 이겼다고. 누가 뭐래요? 저도 알아요. 재판은 끝났고 우린 무죄고 우리 이겼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린 간통이 아니죠.
하지만 난 간통하지 않았다라고 외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재판은 나에게 그렇게 외치라고 요구했지만 나 그렇게 외치지 않을 거예요. 제발 다른 얘기 좀 해요. 시끄럽군. 표정이 일그러진 상민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제야말로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 얘기해 볼 때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긴데 그래요? 준비되셨나요? 진지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얘기할 준비 되셨냐고요?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오케이, 해요. 이상민 씨는요? 듣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얘기해보는 겁니다. 간통에 대해서. 강인정 씨. 상민 씨? 상민 씨가 참아. 강인정 씨 좀 취했나 봐. 왜요?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좋아요. 정 그러시다면 정말 다른 얘기를 하죠. 참, 나 정말 재밌는 시를 발견했어요. 서정주 시인 아시죠? 그분이 쓴 시인데 제목은? 간통 사건과 우물. 결국 상민은 못 참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벗어두었던 겉옷을 집어들고 나가려고 했다. 그 시를 보면 말이에요. 질맞의 마을에선 간통 사건이 나면 마을 공동 우물에다 가축 여물을 뿌려서 오염시켰대요. 그래서 다들 산으로 들판으로 생수를 구하러 다니겠죠. 고생스럽게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강인정 씨는 간통을 참 좋아하시는군요. 안타깝네요. 무죄라서. 어디 가시게요? 수진도 답답한지 창문을 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이 오네요. 강인정 씨 후유증 심하다. 쉬어야겠어. 쉬긴요. 수사를 시작해야죠.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한 남자가 말도 없이 나간다. 어딜 가는 걸까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 집을 두고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강인정 씨가 상관할 일 아니야. 그리고 재미도 없어. 자, 술이나 더 마셔요. 같이 건배해요. 뭘 위해 할까요? 냄새나는 우물을 위해. 강인정 씨. 결국 며칠이 지난 뒤 강인정은 오수진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아침 이른 시간이었다. 바깥 추위 때문인지 강인정은 표정도 눈빛도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나한테 볼 일이 뭐죠, 강인정 씨? 무죄 판결 받던 날부터 계속 화가 났어요. 계속 화가 나요. 왜요? 우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거짓말을 거듭하면서도 축하도 거짓으로 해버렸으니까요. 거짓말이라뇨?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남편을 믿는 게 잘못됐나? 잘못됐죠. 한 번쯤은 의심도 해보고 따져보기도 하고 캐물어보기도 해야 정상이죠. 그 다음에 믿어도 돼요.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는다는 거 위선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서 아름다운 거죠. 웃기지 말아요. 이상민 씨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화실에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리니까 막 이상민 씨가 계단을 내려가는 게 보이더군요. 화실로 들어서니까 역시나 서리가 있었고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난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요.
설이에게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상민 씨에게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수진 씨에게 화가 나요. 강인정 씨, 정말 바보구나. 뭐라고요? 정확히 강인정 씨가 본 게 뭐죠? 이상민이 5층 계단에서 내려가는 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설이 휴대폰으로 이상민 씨가 전화를 했었고 그걸 우연히 제가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게 간통의 증거라고? 점퍼 하나 빨아준 걸로 오해 사서 간통죄로 고소까지 당한 여자가 이렇게 남의 말은 막 해도 되나? 남편이 찍은 사진에 나와 있는 두 사람도 설이와 이상민 씨였어요. 남편은 설이를 저로 착각한 거라고요. 화실에 들락거리는 거나 옥상에 함께 있었다는 거나 모두 그건... 좋아요. 웃기지도 않지만 설령 그렇다 쳐요. 그럼 그 얘기를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은 강인정 씨 남편 아닌가요? 멍청하게 착각해서 여러 사람 괴롭힌 건 대개 남편인데 왜 날 붙들고 귀찮게 하는 거죠? 지금 강인정 씨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강인정 씨 남편이에요. 모르겠어요? 대단하네요. 그렇게 거짓말로 처발라서라도 자기 삶은 그럴듯하고 근사하게 꾸며놓고 살아가야 그래야 행복한 건가요? 그만해. 강인정 씨가 뭘 알아? 한가롭게 그림이나 그리면서 산 여자가 뭘 알겠어? 내 맘대로 색깔 골라서 그리면 그려지는 게 세상인 줄 알아? 깨끗한 물감은 없어. 모두 다 더러워. 더러운 색깔뿐이라고. 더러운 게 아니죠. 그건 그냥 괴롭고 아픈 거예요. 난 괴롭지 않아. 아프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 그건 괴롭고 아픈 거예요. 아니, 그건 강인정 씨가 잘못 알았어. 내가 상민 씨에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본데 잘못 알았어. 알고 보면 상민 씨처럼 불쌍한 남자도 없을걸. 그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거든. 외도라는 표현 방식으로. 끊임없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로 나에게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지만 난 거기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 내가 철저하게 무시하기 때문에 그에겐 통로가 없어. 그가 하고 다니는 짓들은 허공에 사라지는 연기 같은 거라고.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잔인한 거였어요? 왜 그러는 거죠? 소통하기 위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소통하지 않기 위해 함께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들, 내 안에 있는 이 혼란과 두려움, 이것들은 다 어떡하죠? 표현하면 안 돼요? 다 숨겨두고 모른 척하고 살아요? 그래야 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이상민 씨와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만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왜 내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죠? 왜? 난 아픈 거 많이 겪었어. 더 이상은 싫어. 우리 그냥 살아가자고. 뭐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나 TV 연속극에서나 그런 거 다 표현하며 사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자고. 다 묻어두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그렇게 살잔 말이야. 최명숙의 희곡 표현의 자유. 지금까지 출연의 은영선, 구민선, 서지연, 박영재, 윤승희, 해설 오인실, 음악 박승현,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자,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최명숙 씨.
네. 이 작품을 쓰시면서는 그 각각의 위치들,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위치에 대해서 되게 어떤 설정을 하신 겁니까? 강인정은 뭔가를 계속 탐구하고 파헤치려고 하고 견고하게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해체해보고 네. 뚫어보려는 그런 역할이고 수지는 지키려는 역할이죠. 기존의 어떤 그런 구조들, 자기가 쌓아온 그런 삶의 형태들을. 그게 거짓의 성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수진을 그렇게 거짓이라는 단어로 딱 단정짓기보다는 네. 그 여자는 나름대로 그것이 자기가 자기의 상처를 보호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또 진실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불쌍한 사람. 예. 그러니까 남편의 바람기라든지 예. 둘 사이가 이렇게 냉랭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걸 방치하고 무시함으로써 복수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복수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 본능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저런 껍데기 같은 가정을 유지해서 뭐 하랴 이럴 땐 차라리 깨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예. 수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많은 여자들이 여기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관객들이 실제 와서 보고 남자분들은 좀 화를 내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공감하고. 속내 꺼내놓고 참 살기 힘들죠, 실제로.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에게 정말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참으면 참 정신건강상 참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저희가 해가면서 너무나 그런 걸 또 표현하고 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사회 속에서는 좀 조절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 허울뿐인 가정 그냥 유지하고 사는 모습들이 참 많죠. 그냥 이렇게 여럿이 친구들이 모였을 때는 참 쟤 잘 사는구나,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예. 고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예. 희곡을 쓰는 거하고 배우 활동은 전혀 또 다른 영역이죠. 영역은 같은 거지만 그렇죠. 그 역할은 말이에요. 예. 작가의 슬픈 운명은요. 네. 관객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작품을 쓴 다음에 연출, 그 다음에 배우를 통해서 관객을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작가의 슬픈 운명인데 배우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해피하죠. 네. 예, 그래서 관객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희곡을 못 썼다면 배우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예, 희곡은 제가 사실 굉장히 저의 삶의 절박함 때문에 쓰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희곡을 통해서 제가 비로소 이렇게 좀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쉬게 되고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다시 배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지금 구상 중인 작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특별히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소재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네. 결국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저희 삶의 구원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사실 표현의 자유도 결국은 사랑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둡고 못생긴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랑.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죽는 날까지 사랑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면 그 감정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그런 태도도 또 익히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